설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먼저 분주해집니다. 시장에 다녀온 장바구니를 정리하면서도 냉장고 속 재료를 꺼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혹시 빠진 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날이라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용히 조여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반가워야 할 자리인데도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다칠까봐 더 조심하게 되는 시간. 그 설 전날 한 집의 부엌에서도 그런 공기가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마음에도 작은 금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했고 부엌 불빛만이 환하게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큰 냄비에서는 사골 육수가 천천히 끓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시금치와 고사리가 가지런히 놓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며느리 수지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묶으며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긴장한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시금치는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돼. 물기 꼭 짜고 묻혀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나무라는 투도 아니었고 그저 평소처럼 익숙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순간 아주 작게 움찔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짧은 대답이 부엌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콩나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채로 물줄기 아래에서 콩나물을 흔드는 모습은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명절상을 거뜬히 차렸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시어머니 마음 한구석을 괜히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은 할 수 있는데 속으로만 삼킨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전 부칠 재료를 꺼내며 시계를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파는 너무 많이 넣지 마라. 향이 세. 또 한 번의 말. 수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괜히 자신이 서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 집의 방식에는 아직 다 닿지 못한 사람처럼요.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친정에서는 어머니와 웃으며 음식을 했습니다. 조금 짜도 괜찮다 웃어 넘겼고 모양이 조금 달라도 정성이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부엌에 서면 늘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 해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집안의 체면이라고 어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마음은 등을 지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진심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끝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무언가를 또 한 번 억지로 삼켰습니다. 설 전날의 부엌. 따뜻한 음식 냄새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 녹지 않은 서운함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설 전날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의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식탁 위에는 이미 완성된 나물 접시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명절 준비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지는 기름 묻은 키친타월을 갈아 끼우며 조심스럽게 동그랑땡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흐트러질까봐, 속이 덜 익을까봐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두꺼우면 아니고 좀 더 납작하게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툭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부엌에서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름이 지글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입에서는 자동처럼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마디가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괜히 예민한 며느리로 보일까봐, 그렇게 또 한 번 서운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도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이 났고 명절이면 친척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자부심이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알려줘야 나중에 욕을 안 먹지. 그 마음이었을 뿐인데 말투는 자꾸만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붙이지 마라. 남으면 다 버린다.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고 허리를 펴는 동작이 전보다 더 느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진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지.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왜 늘 나만 부족한 사람처럼 말씀하실까? 두 감정이 부딪히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엌 안의 공기는 두 여자만의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며느리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힘들면 좀 쉬어라. 짧은 말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해야죠. 그 말 속에는 책임감도 있었고 억지로 다잡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명절이 되면
더 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괜찮은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하나씩 접시에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차례상이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의도는 달랐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은 또 달랐던 밤. 그 서운함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은 늘 일찍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인데 집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음식을 했지만 다시 데우고 상을 차리고 자리 하나하나를 맞추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새 한복을 단정히 입고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거울을 잠깐 보았을 때 얼굴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웃어야 하는 날인데 표정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이 거의 다 차려졌을 무렵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상 위를 천천히 훑어보던 눈길이 멈춘 곳은 동그랑땡이 놓인 접시였습니다. 이건 어제 말한 것보다 조금 두껍구나. 그 말은 작았지만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는 또렷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숨이 막힌 듯 했습니다. 또 어젯밤부터 쌓여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고치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잘못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데울 때 조금 줄어들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피곤함도 서운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상 위의 나물을 젓가락으로 살짝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보기에도 단정해야 한다. 그 말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성은 기본이고 모양까지 갖춰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어온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단정하지 않으면 저는 잘못한 며느리가 되는 걸까요? 차례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조용히 예를 다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평소보다 더 공손했고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절을 올리며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직도 손님 같은 걸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굳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례가 끝난 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떡국이 한 그릇씩 놓였습니다. 수진아, 떡국간은 내가 맞췄지?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숟갈을 떠드셨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나무람도 아닌 말. 그저 담담한 평가.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그 말이 또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괜찮다는 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뜻일까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웃음은 얇았습니다. 명절 아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조차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작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자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세뱃돈 봉투를 세어보며 들떠 있었지요. 명절의 겉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싱크대 앞에는 또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쌓으면 깨진다.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울컥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의 동그랑땡, 아침의 떡국, 그리고 지금 이 접시까지. 나는 왜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일까? 수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눌러 담아두었던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는 건 늘 틀린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지적만 받는 느낌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는 않으려 애썼습니다. 명절날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부엌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서운함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삼켜온 시간이 고스란히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길 바랐을 뿐이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우리 집 며느리 솜씨라고 할 거 아니냐. 내가 욕먹기 싫어서가 아니다. 내가 혹시라도 뒤에서 말 들을까봐. 그 말은 수진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몰라서 많이 혼났다. 그래서 너는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주고 싶었다.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 속에는 또 다른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번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운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 이해가 조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말을 좀 세게 했구나.
그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진짜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설날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삼켜왔던 서운함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의 분주함은 지나가고 집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지만 싱크대 앞에 두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등의 주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말이다.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잠이 안 왔다. 음식 하나라도 틀리면 큰 소리 들을까봐. 시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못난 며느리로 보일까봐. 수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전을 조금 태웠는데 그 일로 친척들 앞에서 혼이 났다.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눈가가 아주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했다. 내 며느리는 그런 일 안 겪게 해야지. 내가 다 가르쳐서 흠 잡힐 일 없게 해야지. 그 말 속에는 자존심도 상처도 그리고 뒤늦은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투가 왜 늘 단단했는지, 왜 작은 부분까지 그냥 넘기지 못했는지, 그건 자신을 향한 날카로움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온 방식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생각 못했다. 내가 겪은 걸 너는 안 겪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너한테 그걸 또 한 셈이구나. 그 말은 아주 천천히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돌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물에 젖은 흙처럼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비난도 따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고맙다. 요즘 세상 며느리들 명절에 다 여행 간다는데 넌 이렇게 와서 같이 해주잖니. 그 말은 어색했지만 분명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 숨은 마음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설날 아침 차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엌 한켠에서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듣는 자리, 억지로 삼켜왔던 서운함이 이제는 천천히 풀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과의 전화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아이는 세배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명절의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지요. 수지는 마지막 남은 냄비를 닦다가 문득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보다 어깨가 더 축 처져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긴장 속에 서 있었던 몸이 이제야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냉장고에서 사골 육수를 다시 꺼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아까 다 먹지 않았니? 어머니는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서요. 사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는 떡국을 몇 숟갈 뜨다 말고 계속 상을 정리했습니다. 간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살피느라 정작 본인은 천천히 먹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냄비에 육수를 다시 데웠습니다. 떡을 조금 넣고 간을 살짝 더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떡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 조심히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번엔 간 괜찮은지 말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오래 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건 거창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말 한마디였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좀 무뚝뚝하지. 아니에요. 저도 괜히 마음에 담아두고 말 안 한 게 많았어요. 두 사람의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표정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조금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차례상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지만 부엌 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삼켜왔던 서운함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이해라는 것이 얇게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은 늘 바쁘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명절이기에 이렇게 마음을 꺼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한 번의 작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붙여주는 시간입니다. 점심 무렵이 지나자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북적이던 거실이 조용해지자 집안에는 묘한 허전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늘 그렇듯 명절은 모였다가도 금세 흩어집니다. 수지는 쓰레기를 버리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에 닿자 마음도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춥다. 겉옷도 안 입고 나왔네. 어머니는 자신의 쇼를 벗어 수진 어깨에 살짝 걸쳐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이렇게 가까이 서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장독대가 있고 그 위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아까는 내가 괜히 목소리를 높였지.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마음에 쌓아두고 있다가 괜히 한꺼번에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내가 좀 예민해진다.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나 보다. 수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부담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담긴 책임감과 외로움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음식도 줄이고 힘들면 같이 쉬고요. 저도 배우면서 하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표정이 아니라 함께 해보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많이 도와주니까 나도 좀 내려놓아야지. 그 말은 어쩌면 어머니에게 더 어려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한번 불어 장독대 뚜껑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잠시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설날 오후의 마당.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는 일입니다. 해가 기울고 설날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북적이던 집은 다시 일상의 숨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뉴스가 잔잔히 흐르고 아이는 세뱃돈을 세다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서서 남은 떡국을 작은 통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두는 게냐? 네.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떡 퍼진 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표정 보면 알아요.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가지 않았을 대화였습니다. 짧지만 서로를 살피는 말. 시어머니는 한동안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간은 가르쳐야 하는 자리였고 지켜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오늘 고생 많았다. 그 말은 천천히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의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한 뒤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지로 삼켜왔던 서운함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다음엔 같이 준비해요.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같이 해야지.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인정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기 전 수지는 마지막으로 상위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설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비슷했고 가족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선이 조금 옅어졌다는 것. 명절은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니 부딪힘이 없는 게 더 이상하지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꺼내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억지로 삼킨 서운함은 마음을 굳게 만들지만 조심스레 꺼낸 진심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가끔 서운해했고 또 가끔은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설날 저녁 부엌 불이 꺼질 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온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